안녕하세요. 오늘 162페이지 지도감독 할 차례죠. 지도감독은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시험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행정처분은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163페이지 1번에 지도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감독관청을 정리를 해보면 지도감독관청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무등록자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개업공개사,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수원시장, 안산시장, 천안시장,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창원시장, 포항시장, 청주시장 이런 분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뒤에 끝까지 미리 예습을 하면 오늘 협회도 나갈 거니까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도 모두 다 협회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지부, 지회도 이거 오늘 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미리 예습을 하면 이건 예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할 거고 지금은 1번만 하고요.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2번 협회에 대해서도 할 거고요. 다음은 매수 신청 대리를 미리 예습하면 매수 신청 대리가 맨 마지막 주에 하니까 시간이 없어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하고 이 지방법원장은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또는 지원장은 지체 없이 그 실시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4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미리 예습을 했습니다. 40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지도감독 나와 있죠. 이건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지도감독은 협회는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 그 지도감독관청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 안 하면 고득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면 163페이지로 넘어와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맨 밑에 2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삭제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중개업을 해도 한 번도 정기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 너무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즉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로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검사를 했다고요. 그리고 수시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64페이지 감독의 내용입니다. 3번 동그라미 1번 감독기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2번 소속 공무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소도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이게 무등록자예요. 이게 따라서 무등록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도. 그러나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무등록자가 불법으로 간판 달고 사무소 운영하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등록업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나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중개사무소에 모르는 사무소에 들어가가지고 보면 자격증 등록증하고 이거 게시돼 있죠.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 게시돼 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봉투에 돈 20만 원 넣어가지고 시청에서 나오셨습니까? 구청에서 나오셨습니까?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이 공무원이 단속하러 나올 때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2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이 4번에 있는 것처럼 신분증,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냥 저처럼 와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공무원 신분증을 둘 중 하나를 제시하면 충분하다. X입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검사증명서. 밑에 5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죠. 협회는 오로지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도 과태료는 다 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개인에게만, 개업공개사에게만 부과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다. 똑같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도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다음은 165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법 제40조에 있는데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그 개정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탈법 행위를 하고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양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가 기록을 그대로 승계한다. 읽어보고 다시 칠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가로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동그라미 1번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166페이지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억해 보니까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니은에 보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를 하지 않는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고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규정은 이를 준용하는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소되기 전에 취소당하는 사람은 알겠죠? 왜냐하면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문도 실시합니다. 취소를 하기 전에. 그래서 취소를 돼버리면은 법 제10조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취소되기 전에 아예 스스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제재처분 효과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폐업을 해버리면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습니다. 폐업을 하면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등록할 수 없겠죠. 새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전과 기록이 승계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1년 있다 재등록해도 폐업하기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된다고요. 그래서 폐업 신고하기 전에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다시 재등록해도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옛날 거 가지고 등록을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 1년만큼은 빼줍니다. 그래서 3년에서 1년 폐업 기간을 빼주면 2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해가지고 또 등록 취소되어서 2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어차피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등록 취소 안 되려고 1년간 폐업했다 다시 재등록해서 또 2년 지나야 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가령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가령 3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2번 받고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 왜냐하면 한 번만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폐업을 했다가 가령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해서 10월 1일 날 만약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업무정지 처분만 받으면 됩니다. 한번.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아직 이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승계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 동안 폐업을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해봐야, 즉 결국 이렇게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과거 전가 기록까지 다 포함시켜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을 취소한다고 취소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하면 새 출발해서 그냥 업무정지만 받으면 되는데
전과 기록 2번 포함해 가지고 결국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니까 폐업기간이 3년이 지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용인에서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확인설명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업무정지였고 지금은 500만 원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 그래서 업무정지를 3개월 받았습니다. 확인설명 위반으로. 그래서 또 임차인들이 이제 세입자들이 그 다가구에서 세입자가 후순위 세입자가 경매 넘어갔는데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서 개업공개사에게 확인설명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인데 계속 세입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서 가지고 매일 와서 업무방해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그냥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업무정지도 당했겠다 싶어서 업무정지 3개월 당하자마자 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폐업 신고를 했다가 이제 3개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다시 등록을 했다고요. 이제 3개월 지나니까 안 찾아오잖아요, 세입자들이. 그래서 또 이게 마약이거든요. 한번 부동산 맛을 들이면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같이 좋은 게 없거든요. 안 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만두고 폐업을 했는데도 또 하고 싶어가지고 재등록했다고. 그럼 바로 업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업무정지 기간 끝나고 나서 재등록했다. 업무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못합니다.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생겨되니까 지금부터 업무 3개월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를 받으면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만약에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을 해야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등록 취소는 3년 이상 폐업을 해야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를 안 한다고요. 이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옛날에는 또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죠. 회사가 등록 취소를 당해도 대표이사는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표이사에게 승계된다고 해서 대표자에게 따라서 법인이 등록 취소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3년 동안 개인 이름으로도 이제 등록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맨 마지막 읽은 것 중에 대표자에게 승계된다고 해서 법인인 경우는 이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고 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사무소 이전할 때에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전 전에 잘못했으면 결국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행정처분을 보겠습니다. 167, 168, 169 이 행정처분을 다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게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하고 순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 책에는 등록 취소를 먼저 해놨는데요. 순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어차피 책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순서를 지금 자격 취소부터 먼저 했는데요. 행정벌은 행정벌, 행정형벌은 사법부에서 판사가 즉 징역벌금은 사법부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게 행정형벌입니다. 징역이나 벌금. 그런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즉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하는 게 행정처분입니다. 벌금 징역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죠. 사법부에서. 그건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행정처분이 엄밀히 말하면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고 부담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예를 들면 등록 처분을 하는 것 이런 게 수익적인데 우리는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 즉 이런 행정처분을 받으면 당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다.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나쁜 짓을 자격증을 빌려주다 적발되어도 자격 취소는 교부한 서울시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입니다. 청주시 상당구면 상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창원시 성산구면 창원시장이 아니라 성산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그리고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하고 모든 행정행위는 결정권자와 변경권자가 똑같습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공법에서도 건축 허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줬으면 허가 취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등록증을 준 사람이 등록 취소도 한다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한다고요. 그래서 교부한 시도의사예요. 원래 준 사람이 취소도 한다.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반대로 했네. 처분권자를 먼저 해버렸네. 처분 대상자라고 적어놓고 바꿔야 되겠네. 이걸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 처분권자죠. 이게 지금 처분권자죠. 지금 적은 것.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를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처분권자, 처분권자고 처분 대상자. 처분 대상자, 자격 취소 대상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자격증만 따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되겠지만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되겠죠. 공인중개사이지만 개업공개사도 자격증이 있으면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만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대상이 되고요. 업무정지도 개업 공개사고요.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문이 있는데 청문.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의견진술 또는 공청회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러한 사전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 음주운전 등을 해가지고 벌점이 몇 점이 초과됐습니다. 벌점이 몇 점 초과되면 면허 취소되죠. 근데 그 면허 취소를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걸 청문서를 못 받았다고 한 거예요. 못 받았다고 하면 보낸 사람이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를 보내지 않는 한 입증을 못 하니까 그러다가 적발됐어요. 면허 취소됐는데 취소된 줄도 모르고 또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됐다고요. 그래도 무면허가 아니라고요. 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취소만 청문합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는 게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고요. 그 다음에 의견 진술기회라는 것은 이 청문보다는 좀 더 소극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요. 취소 3개만. 그러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는 주어야 한다. 청문은 하지 않지만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그래서 취소가 더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큰 거는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 주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다만 재판은 사법부에서 청문은 행정청에서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고요. 나머지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취소되었을 때 반납은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만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근데 또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정서를.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당연히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 좀 암기해야 되는 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암기하고 나면 또 쉬워요.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속행위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겁니다. 재량권이 없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고요. 자격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11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2가지가 다 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은 순서가 174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에 자격 취소 사유가 있고 암기 프린트는 18번에 있습니다. 암기 사항 2장 내드린 거 18번. 자격 취소 사유 4가지인데 저는 부양정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뭐 컨닝한 거 이런 게 나중에 추적발되거나 하면은 자격 취소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입니다. 양도 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했다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니까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도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이 법이고요.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요즘 뭐 뉴스에 보면 누구 집행유예 몇 년 이런 말 나오죠?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그러나 선고 유예되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선고 유예되면. 자, 그러면 시험에 문제 내볼까요? 대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격증 대여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된다 안 된다?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왜? 대여잖아. 대여했다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벌금이 유죄가 확정됐다는 거는 양도 대여가 입증된 거니까 해야 되겠죠. 벌금 안 받아도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러면 대여만 해도 자격 취소되는데 대여해가지고 벌금까지 받았으니까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자격 취소된다고요. 양도 대여 벌금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니라 양도 대여 때문에 취소된다고요. 예, 둘 다 해요. 둘 다. 징역도 가고 취소도 하고 병과합니다. 병과.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자,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교재 177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표에 자격정지는 원래 6월 이하인데 맨 밑에 거기 양가로 4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위에 있는 표가 바로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인데요.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 시험에 위반 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도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 역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177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1번은 6개월, 그 다음에 6번, 7번이 6개월이죠. 나머지는 3개월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판사들도 인터넷에 치보면 나오겠지만 장량감형이라는 게 있어요. 장량감형. 이게 뭐냐면 장량감형이라는 말은 판사가 양형 기준에서 자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2분의 1밖에 안 돼요. 판사도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공무원들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예를 들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 받고 일주일 업무정지할 수도 있고 누구는 6개월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은 재량권이 너무 크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라고 돼 있으면 6개월 아니면 3개월 두 개잖아요. 6개월이 돼 있으면 이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고요. 더하면 9개월, 빼주면 3개월인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럼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라면 여기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77페이지 교과서 이 또 구체적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다는 것. 대통령령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게 6개월짜리 1번, 그 다음에 6번, 7번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순서는 법조문 순서고요. 제가 보는 거는 제 암기 프린터는 19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 19번에는 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19번. 이중 거민 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4개는 3개월, 앞에 3개는 6개월이라고 구체적 기준이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이고 구체적 기준이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 3개월.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는데 그 2분의 1에 보면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다 2분의 1이라고 적어놨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56번 암기 프린트에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거 볼까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 167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에는 16번에 있어요. 16번 취소해야 되는 거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해부하는 거 부검 사람 배 째는 걸 해부라고 하잖아요. 부검 하는 거 사람 2번 죽인다고 해서 웬만하면 안 했죠. 싫어했죠. 그래서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해부. 자, 해가 뭐냐면 해산입니다. 해산. 사망 해산. 부가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경우 거짓 부정이라는 것도 우리 프린터 55번에 보면 21개 거짓 부정도 또 정리해놨죠. 예, 거짓 부정 55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55번에 1, 2, 3번에 있잖아요. 지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며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 결격사유, 그 다음에 결격사유 세 번째 결격사유.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12가지 있죠? 여기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물론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예를 들면 그 결격사유 맨 앞에 있는 게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등록했어요? 못했어요? 등록도 못했는데 등록 취소하는 건 아니죠? 그 결격사유가 12가지 있는데 12가지 다 취소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미성년자는 아예 등록도 안 했잖아요. 등록도 안 한 사람을 등록 취소할 수는 없죠. 그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 우리 교과서는 168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이중 등록. 그 다음에 5번 이중 소속. 그 다음에 6번 양도대여. 아까도 말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대여니까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니까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7번 168페이지 7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습범이잖아요. 지금 저도 뭐 오랜 기간 동안 등록을 해가지고 있어봤지만 한 번도 업무정지 당한 적이 없는데 이거 1년에 3번씩이나 2번 당하고 세 번째 해당됐다는 것은 상습범이거든요. 계속 위반 행위만 했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3번 업무정지 나오기 전에 재량취소 168페이지 양가로 2번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있습니다. 17번 재량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이라는 것도 정리 2번이나 했어요. 이중. 그 다음에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우리 교과서에는 이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암기 프린트 17번은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냥 제 방식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교과서하고는 순서는 달라요. 교과서는 법조문 순서고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단 이 2+1에 해당되는 경우 법 3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웃기잖아요. 2+1은 절대 취소인데 한 번 더 많은 3+1인데 임의적 취소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2+1은
세 번 다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플러스 업무정지 두 번은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업무정지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업무정지가 세 번째 해당되면 1년에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럼 이 3 플러스 1은 뭐냐 하면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이런 경우 3 플러스 1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업무정지 플러스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게 플러스 1이면 3 플러스 1이면 이런 경우는 3 플러스 1이라도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라고. 왜? 과태료 이거 하나 없어도 이미 여기 2 플러스 1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요 앞에 3에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등록기준 미달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은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는 169페이지 교과서 암기 프린터는 20번에 있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171페이지 업무정지도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1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6개월짜리가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13번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의 2에 나에 보면 또 6개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개 5개죠? 6개월이 5개. 그 다음에 173 15번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럼 1개월 하나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체적 기준이 1개월이 하나, 그 다음에 3개월이 9개, 6개월이 5개라고요. 6개월이 5개인데 왜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4번, 12번을 아까 체크 안 했네요. 12번 하나 체크 안 했죠? 12번 하고 13번, 13의 2에 나번 하면 5개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무거운 거부터 저는 암기하려고 시험에 구체적 기준까지 물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암기할 거 무거운 거부터 보겠습니다. 결정 공일임 요게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3개월 기타는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결이 뭐냐 하면 1번에 있는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제가 지금 적은 순서대로 돼 있죠. 암기 프린터 20번에는 제가 적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무거운 거부터 책은 그냥 법조문 순서대인데 어차피 무거운 거 6개월, 3개월, 1개월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거부터 보는 겁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했습니다. 앞에 결격 사유 할 때 앞에서 한 번씩 다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이 뭐냐면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죠. 안 했을 때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입니다. 단 두 개가 임의적 취소입니다. 두 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전부 다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소위 중개인이 뭐라고 했어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의 하나의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자, 오늘도 했는데 감독상 명령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3개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등록을 하니까 등록관청에서 법에도 없는 영정사진처럼 크게 찍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놓으라고 또 명찰 달으라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묘가지에 명찰 달고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공인중개사법에 이렇게 했더니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명령이다. 안 따르면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1개월인데 너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2분의 1을 가중해가지고 1.5개월 업무정지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다 하겠다고 했어요. 기타 등등 행정명령 위반도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여기서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위반행위 동기 결과를 참작하여. 자, 이제 그 지정 취소인데요. 지정 취소 앞에서 했었습니다. 지정 취소 179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134페이지에서도 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지정 취소 사유 부운정 1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여기 부가 3개가 나오는데 지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에 3천만 원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암기 프린트 55번에 거짓 부정한 방법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데 그 3번까지 정리되어 있죠. 서로 다르니까.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제척기간 3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3년 지난 거 가지고는 제척기간입니다. 일부 책에서는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은 달라요. 소멸시효는 중간에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제척기간은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세법 같은 경우도 제척기간이 있죠. 계속 세금 안 내면 이제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뭐 5년, 10년 이런 제척기간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세금 못 받아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3년이다. 자, 3년짜리 어디 있어요? 우리 프린터에
지금 3년을 많이 했는데 3년짜리 5년짜리 다 정리를 해놨는데 46번에 동그라미 6번 46번에 동그라미 6번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이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이라고 적어놨죠. 그 말은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한다. 이거하고 제척기간은 다르다고요. 제척기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업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3년만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척기간입니다. 179페이지 청문은 취소 세계만 청문합니다. 취소만 칠판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처분 181페이지까지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반복해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2페이지 협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